아, 예.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그 스피또 된 사람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기억이 오래돼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정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어색한 게 이런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적응이 안 되는데 점차 적응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녹음하는 소리가 새어나갈 것도 너무 창피하고 아 이거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막 창피하기도 한데 유튜버 하라고도 많이 하고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은 가장 궁금해 하셨던 거 스피또 된 거 주작이냐? 주작은 아닙니다. 주작 뭐 증거를 제시할 게 딱히 없어. 주작인 게 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작을 시킬 거면 좀 예쁘고 양지에 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작을 시키지 왜 저 같은 사람한테 했냐. 그죠. 말이 안 되죠. 저도 일단 잘 안 믿기고요. 아직도 사실 생생한데 지금 한 4년 돼가는데 그때가 되게 생생해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찾게 하는데 화요일날 항상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과를 10시 반인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제가 마포에 살았었고 이제 아시는 분도 알 텐데 가든 호텔 건대 병원이 많아요. 거기 가서 오래 다녔던 피부과 가려고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빨간불이 딱 제 앞에서 바뀌었고 아 기다리는 김에 복권이나 사자 해서 가판이 앞에 있어서 항상 제 가방에 복권을 들고 다니거든요. 복권 항상 가방에 늘 있어서 스피또를 당첨된 거를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늘 들고 다니다 보니까 복권 판매점에 보면 바로바로 바꾸는데 그날 이제 보이는 가판대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가방에 들은 거를 교체를 하면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샀던 게 스이천이라고 스피또 2,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짝수로 사야 돼요.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10억, 10억 이게 위아래가 같이 당첨이 되거든요. 이거를 홀수로 사면은 이제 두 개 당첨될 걸 하나만 당첨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권 바꿀 때 항상 짝수로 맞춰서 바꾸려고 현금 좀 추가해가지고 2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갔다가 다음날 출근을 해갖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항상 긁거든요. 항상 복권 긁어가지고 어차피 약간 안 된다는 생각 반 된다는 생각 반 근데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방송 키고 여기서 보이게 막 긁다가 갑자기 당첨이 돼서 너무 놀랐고 눈물도 나오고 뭐 꿈인가 생신가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진짜 꽥꽥 지르고 울었는데 당시 영상을 제 손으로 눌러본 적이 없어. 너무 목소리가 듣기 싫고 사실 진짜 목소리 낮은데 낮은 사람이 또 꽥꽥대다 보니까 존나 듣기가 싫더라.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일단 이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어서 그걸 못했어. 못하고 그래서 좀 생각을 되짚으면서 좀 적어봤는데 일단요 스피토는 1등이 되면은 동행복권 본사에 가야 됩니다. 농협 본점이 아니라 본사에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나 됐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복권 뒤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1년번호를 불러주면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기서 이제
24시간이더라고요. 누나 아, 네, AS 뭐지 고객님 AS 축하드립니다. 43회차 전화센터 혜택도 누나들이 1등에 그거를 당첨되셨습니다. 네 1등이다. 아, 네, 언제로 축하드립니다. 예약을 해준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당첨이 됐고 그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목요일 날은 안 되고 금요일 날도 꽉 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그분들이 직장인이라 출근 안 해서 안 된다 해서 제가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거의 근 일주일 월까지 근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가족들한테도 이제 알렸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직접 제가 말을 했고 이제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말했더니 야 나 1등 됐어 하니까 지랄하지 마 나가 이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동생이 문을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열다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예약을 해놨는데 엄마가 계속 복권을 같이 금액을 받으러 가자고 해서 그게 좀 싫었어. 왜냐 엄마가 나중에 일단 엄마 통장 입금해 엄마가 나중에 너 결혼하게 되면 줄게 이럴 것 같아서 아직도 그 31가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세뱃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혼자 가고 싶어서 월요일날 잡았음에도 아직 일정이 안 정해졌던 거짓말을 치고 일주일 동안 누가 가져갈까 복권을 책 같은 거 책장 사이에 이렇게 숨기고 방밖에 안 나갔어. 누가 내 방을 뒤져볼까봐 방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먹어도 배가 부르 안 먹어도랜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겠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땡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키느라고 제 방에서 문 닫고 안 나왔고 계속 핸드폰하고 물만 마시고 그랬다가 당일날 월요일 아침에 잠을 못 자. 밤을 사실 샜어요. 밤을 새고 웃기고 싶어가지고 좀 특이하고 싶고 어그로도 많이 끌렸고 해서 이래저래 이제 옷을 챙겨갖고 그 페페 정장 짤 생각하고 집에 있는 걸 대강 챙겨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동양복권 본사에 갔어요. 갔고 뭐 보리차 술 가져가면 또 안 된다 할까봐 보리차랑 컵 작은 걸로 챙기고 들어가서 저 본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왔냐 해서 저 이거 1등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우참을 하더라고요. 의상을 다 입고 간 건 아니고 일단 와이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정장 웃돌이랑 넥타이는 싸갔는데 그걸 꼭 사진 찍고 싶어서 저 잠깐만 옷 갈아입어도 돼요? 하고 이렇게 마비 넥타이 하고 보리차 이렇게 따르는데 지금 술 따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보리차라 했더니 술 먹을 것도 아닌데 알겠다고 하시면서 좀 의심하시면서 제가 되게 끼워갖고 사진 딱 찍으니까 존나 멋있으시더라고요. 계속 기억 안 나 계속 드립 쳤거든요. 뭐 이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드립치고 왜 샀냐 뭐 했냐 이럴 때도 계속 장난치는데 그 직원분들이 계속 웃고 그리고 막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혹시 저 태어나서 복권 처음 샀는데 1등 됐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랬더니 거짓말 치면 안 되고 욕이나 나쁜 말 쓰셔도 안 된다 이랬고 막 쓰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았는데 참고 그때 당시에 제가 커뮤니티를 좀 많이 어렸을 때도 많이 하는데 그냥 성공한 야분 플렉스 이렇게 쓰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던 캐릭터가 있어요. 그거를 그려가지고 할라 했는데 그게 막 정신도 없고 또 엄청 많이 혼나서 계속 장난친다고 우참하시면서 혼나고 계속 이러시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플렉스를 쓸 때 L까지는 대문자를 썼다가 뒤에 EX를 소문자로 써서 뭔가 이게 F는 대문자인데 L은 소문자로 썼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상하게 써가지고
PX 이렇게 쓰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망했고. 근데 그것도 웃기다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기분 좋았어. 그거 나중에 알았어. 플렉스 스펠링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야. 정신이 진짜 1도 없어. 밤을 또 새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다. 복권 보통 숨기는데 이렇게 드러내신 적은 처음인데 사실 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이걸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긁다가 들켜서 박제가 된 거라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아하하하 이러고 말고 더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 없으니까 황금손이라고 로또 복권이 이제 토요일 날 그걸 할 때 맞출 때 손에다가 황금색 장갑을 끼고 이걸 눌러주는 분이 있어요.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 나오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동행복권에서 당첨금에서 세금 뗀 거랑 뭐 이런 걸로 봉사활동 많이 가시는데 그것도 같이 가자 하셨거든요.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제 방송 일배충도 맞고 페미니스트도 맞고 정신병자도 맞아. 나 다 맞아. 나는 맞아. 즐겁게 질 좋고 뭐 이런 방송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막 되게 긍정적인 영향의 방송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인터뷰 끝나고 사진 찍고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고 이제 1등 당첨됐다고 서류를 주셔요. 서류를 받아서 그거를 지정해주는 농협에 가서 봤는데 수령을 하려고 이제 거기가 또 택시를 카택을 잡아서 갔는데 사실 이제 어디 지점인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나도 말을 못 해주는 게 기분이 나빴던 일을 일단 하나 가서 이제 저 복권 당첨금 수령하러 왔다고 하니까 VIP실에 갔어요. VIP실에 가서 농협 통장을 이제 만드는데 너무 한참 걸렸어. 사실 그냥 돈 넣고 땡인 줄 알았는데 계속 막 뭐 상품 필요한 거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까지는 옛날에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자기들도 영업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금 같은 거 필요하냐고 뽑아주냐 해서 왜 현금 필요하지? 누가 가다 나 찌르면 어떡하지? 별로 필요가 없다 했더니 현금 한 30만 원만 뽑으세요 이러길래 제가 왜요? 이랬더니 뭐 기분도 좋으시고 이런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 커피 좀 사주게 30만 원만 주실 수 없냐 이래서 엥? 커피를 뭘 마시길래 여기서 좀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당첨자가 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몇 명씩 올 텐데 뭐 여기 지점만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원씩 사람들이 올 때마다 준다 치면 그게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받아먹는 거지 싶기도 하고 커피를 진짜 사주나? 자기가 먹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기분이 이제 나쁘면서 살살 짜증나고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이체 한도를 좀 늘려달라.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돈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사를 좀 갔어야 돼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되게 암울했거든요. 부모님도 퇴직을 하셨고 집이 뭔가 이제 안타까운 사연으로 집을 팔고 다시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졌었던 때였어가지고 일단은 이사 가는데 바로 입금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걸로 돈을 다 썼고 그리고 부모님 차를 너무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바꿔드리고 이사 갈 비용 대주고 가구 교체하고 부모님도 약간 빚 약간 있으셨어. 약간 아니 좀 많이 있었어. 그거 이제 하고 나니까 돈이 크게 남진 않았어. 사실 이게 좀 크담 크고 적담 적은 돈이긴 한데 저희 집이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커서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러고 이제 제가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꽃집을 했었고 꽃집을 그 다음에 겨울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1월, 2월 이때까지는 안 나가가지고 그게 되게 안 나가서 가게가 권리금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되게 사연이 많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풀게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가서 일을 접고 소소하게 살아야겠다. 파이어족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란 생각. 제가 서울 초년이라 지방 가면 집도 싸고 물가도 싸고 하니까 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오만한 거였고 제가 지방 한 3, 4년 정도 살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 힘들어. 일단은 되게 힘들었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는 상관없어. 집에서 맨날 애니 보고 뭐 알바 가고 밥 먹고 강아지 키우고 이래서 괜찮긴 했는데 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가자마자 사실 정이 떨어진 이슈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친구들한테 쓰려고 그냥 가장 저한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한테 오마카세 같은 거 사주고 명품 사주고 만날 때마다 다 사왔습니다. 그러고 그때 아직도 코로나고 마스크 쓰고 다녔을 때라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 못해서 여행도 못 갔고요. 그러고 이제 지방에 아파트를 저렴한 걸 하나 샀는데 너무 오래되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맡겨놓고 가장 싼 달방 한 달에 한 15만 원이었나? 20만 원 엄청 쌌어. 거기 진짜 딱 침대밖에 없어요. 침대만 있고 일어나면 바로 문이야.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한 달 정도 잡아놨었는데 그것도 좀 이슈가 있어서 2달 거기서 지내면서 배달 음식 계속 시켜 먹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커뮤니티 하고 인방 보고 웹툰 같은 거 보고 애니 보고 뭐 침대에 누워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지금은 사실 배달 음식 잘 안 먹기도 하고 비싸서 배달비도 보고 배달 음식 금액도 좀 보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엔 잠깐이나마 금액을 안 보고 마구 시켰습니다. 마구 시키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고 가장 즐거웠던 게 이제 프렌치 파이를 좋아하는데 부모님 프렌치 파이 집에서 먹는 거 싫어해. 무조건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침대에 누워서 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프렌치 파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달방 할머니랑 친해졌는데 매일 그 이불보를 갈아주셔요. 매일 갈아주시고 그 수건도 매일 갈아주셔서 레지던스에 사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집을 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잠시나마 하긴 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달방이고 싸다 보니까 이제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 항상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시는 옆방 이제 인력사무소 가시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방음이 거의 안 됩니다. 아니 아예 안 돼요. 양치하시는 거 TV 보는 소리 다 안 나요. 평생 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프렌치파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프렌치파이를 이제 떨어지면 옷에 묻고 이게 옷에 끼니까 잘 안 떨어지고 우통을 벗고 저 봄에 떨어지도록 종류별로 사서 먹고 다 먹으면 샤워실에 가서 그냥 물로 우통 몸을 싹 닦고 그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진짜. 그러고 이제 비싼 거 뭐 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사실 명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돈도 없고 살 수 있을 만한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세상 제일 비싼 구찌인 줄 알았어. 구찌 갱 뭐 어쩌고 이래. 구찌가 제일 좋은 거구나. 친구들 명품을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제 가방을 명품관 가서 구찌 가방을 샀는데 그냥 뭐 봤을 때 이쁜 거 그거 주세요 하고 1초 만에 샀어. 그런데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명품도 등급이라는 게 있고 또 막 기본템이라는 게 있고 뭐 유색이 어째 그런 걸 나중에 알았고 백화점 마일리지 이런 것도 너무 나중에 알았어.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세요 하고 그냥 사고 뭐 매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 사실 잘 지금 돌아가면 다시 사고 싶다. 하이엔드로 이런 그 돈씨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그때 한창 명품 수요가 많던 코로나 시절이라 명품들을 다 오픈런 하고 물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혼났어. 그
이것저것 좀 보여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성격이지만 뭔가 이제 부탁을 하면 굉장히 그 판매하시는 분들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이래서 아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찐따라 좀 그랬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지 싶은 아무튼 백화점 가는 법도 잘 몰랐고 명품관 가는 것도 잘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군데만 가서 이제 정해서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우도 1도 못 받았고 무시만 당했어요. 당첨 이후에 진짜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찐따인데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친척분들한테도 연락 오고 꽃집도 계속 했어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전화로도 이상 전화 많이 오고 이제 그 DM이나 카카오톡 채널 이제 매장 그것도 이상 연락 많이 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고 돈을 달라고 좀 고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연락 온 경우도 있고 이랬어.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여튼 그러고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퍼다 나르는 것도 많았고 뉴스나 이런 데서 저한테 연락 한 번 온 적 없이 그냥 영상을 사용해서 뭐 방송하는 것도 있었고 뭐지 예능 방송도 진짜 섭외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답장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창피하기도 하고 못생겨서 나가봐야 뭐 좋을 것도 없고 뭐 사실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이게 나가서 뭐 할 말도 없고 나도 몰라 이거 왜 됐는지 모르는데 왜 됐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한 게 유튜브를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약간 찐스러운 그런 찐따여서 또 흑역사도 많고 인성도 뭐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랬다더라 저랬다 그런 게 사실 피곤하고 알고 지내다 뭐 싸우고 사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싫어서 라이브 방송하는 걸 사실 좋아하는데 취미로 방송을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방송 킬 수도 없었고 이슈도 이상한 이슈도 많았어서 달방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 하라 얘기를 했어도 안 하게 됐고 이제서야 좀 여유가 생겨져서 하는데 이제 좀 많이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이랑 지금까지도 조용하게 라이브 방송 좀 짧게 하고 그랬고요. 또 이게 제가 받은 금액이 큰 돈이라면 또 큰 돈이지만 뭐 꺼드럭 할 돈은 아니라 지방에서 지낼 때도 알바 투잡 뛰었고 그러면서 생활비 내면서 살았고요. 지금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포괄 임금제로 다니는 그냥 말단 사원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저한테 막 돈 달라고 소송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 변호사비만 거의 뭐 국산차 한 대가 이상 썼어요.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돈을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되게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짜잘짜잘하게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고 원래도 방송할 때도 악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제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 막 칼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걱정한 척 칼 맞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뭐 고소할 생각 이런 거 딱히 없고요. 고소 소송 이런 걸 너무 많이 당시에 4년 내내 했어서 지겹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배 아프고 짜증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돈을 저렇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권 당첨된 거 제가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알리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약간 이제 반신반의 당첨될 생각은 있지만 될 리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 긁는데 당시에 이제 축구 경기 보면서 손흥민 경기 보면서 긁다가
그거를 이제 들켜서 전국에 알려지게 돼서 너무너무 창피했고,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거 복권 당첨된 거 알려진 거는 사실 그냥 그런데, 방송하는 거 이제 주변 친인척들이 방송한 거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나 방송이 규모가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음침한 얘기, 찐따 같은 얘기, 뒷담 가는 거 이런 걸 들켜서 너무 그게 너무너무 짜증났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10억 받고 커뮤니티 한 거 들키기, 뭐 핸드폰 들키기 vs 그냥 살기 하면 저는 사실 그냥 사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강제로 전자 버튼 눌러진 것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1등을 돼보니까 주변에 복권 사는 거를 보고 제가 좀 병적으로 사는 게 있어요. 금액이 크진 않는데 복권방을 약간 못 지나가는 그게 있어서 그냥 못 지나가. 뭐라도 바꾸고 가요. 뭐라도 사. 로또라도 한 장 사요. 그걸 보면서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그걸 왜 사냐, 돈 아깝게. 저는 그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 안 든 게, 복권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회수가 됩니다. 몇 프로라도 회수가 돼요. 아예 돈을 다 잃지 않고. 이게 굉장히 소액이고 몇백만 원씩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많이 써봐야 10에서 20 수준? 근데 그게 다 날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남거든요. 남아서 거기다 조금씩 추가해서 사는 거라 당첨된 걸 받고, 뭐 가끔 완전 고액은 아니도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당첨될 때 있고, 그럼 또 한 달은 공짜로 책임 없는 쾌락으로 복권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샀고, 그리고 이게 쇼앤프루브가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권을 사라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저만 꿀 빨고 싶고요. 저도 아직 주작이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된 게 주작이 아니라 복권 자체는 사실 주작인데 어쩌다가 정말 만에 하나 이상한 확률이 비틀려서 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 때문에 홍보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좀 홍보 비용이 약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권 안 사시다가 사신다는 분들은 소소하게 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어 그건 나도. 그리고 주변에 생각보다 말 안 해도 복권 1등 된 사람이 많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이상 로또 1등이 항상 나오고, 스피또나 연금 복권 당첨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전국민 개모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서울에 가면은 이제 발에 치이는 게 15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저는 15억을 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20억 당첨됐다 20억 만져본 적도 없고, 세금으로 7억 가까이가 나갔기 때문에 만져본 적도 없고, 그 금액에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요 밖에 나가면 진짜 100억이 넘는 아파트, 50억, 20억 넘는 아파트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10명 모아도 살 수 없는 집도 정말 많고요. 그냥 엄청난 확률 뚫고 제가 1등이 된 게 신기하다 이 정도? 와, 뭔가 선택받은 아이가 된 느낌. 저는 그냥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크게 없지만 그래도 힘들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사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상쇄가 돼서 그게 좀 좋고, 안 좋은 일을 제가 살면서 되게 많이 겪었어요. 다 겪어볼 필요가 없는 일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사실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또 복권은 바보 같은 인간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지만 저는 복권은 뭐 확률 이런 걸 떠나서 된다 안 된다 50대 50이라 생각하면 사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꾸준히 삽니다. 오늘 안 산 복권이 사실은 내가 1등 될 수 있었는데 안 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번 주 거는 인터넷이든 온오프 아무튼 무조건 사고요.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취미예요. 아직도 사고요. 큰 금액 안 사고 스이천 2만원, 스피천 만원
연금 복권 로또 온오프 한 장씩 한 장가 5만 원 정도 씁니다. 5만 원까지 안 쓸 때도 있고요. 제가 술, 담배, 커피를 안 해서 그냥 맞추는 재미로 사고 있고요. 가방에 비싼 가방들도 싼 가방들도 제 가방 속이 까맣거든요. 금융 복권 그 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복권 하나 들고 다니는데 내가 이제 복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홍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근데 아무튼 소소하게 그냥 퇴근하고 남는 시간이랑 뭐 쉬는 날에 유튜브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해주는 정도? 아직도 저도 직장인인지라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출퇴근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내일 모레 이제 또 출근해야 되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로또 1등, 스피또 1등, 연금복권 1등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다음은 너야!